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죠. 특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이 크게 늘면서 전체 암 중 발생률 1위 암이 됐는데요. 사망률도 위암을 앞섰다고 하는데 다행히 요즘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장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최승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경각심을 가질 암이 됐는데 우선 대장암이 어떤 암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장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용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장이라는 해부학적 구조적 의미와 암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물학적 정의가 필요하겠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은 우선 소장에서 항문까지 위치하는 후벽에 위치한 장기로서 전체 길이가 약 1m 40에서 50cm 정도 되고요. 우측에서부터 맹장,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그리고 직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우편에는 얇은 층을 이렇게 단면으로도 모식도인데요. 점막,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생기는데 점막층에 생기는 저 분비선 세포에서 이상 과정식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어떤 컨트롤 받지 않고 생기는 그런 암 상태가 돼서 병이 생기고요. 그게 진행이 깊어질수록 중증 암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의 위치에 따라서 맹장부터 S상 결장까지 생기는 그런 결장을 결장암이라고 그러고요. 그 직장에 생기는 거를 직장암이라는데 크게 대장암이라고 하면 결장암과 직장암을 이렇게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어느 부위에 암이 생겼나에 따라서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선생님, 대장암이 원래 한국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던 암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암 발생되는 수치와 대장암 발생 빈도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료는 2014년도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이 자료와 2016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한 3위 정도 되는 암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53명 정도 발생하는데 이 수치를 환산해 보면 마산 인구가 40만이라 하면 한 210여 분 정도가 1년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2011년도 통계를 보면은 약 10만 명당 39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5배 예, 정도 늘었죠. 네. 그래서 발병률 1위가 되었고 2015년도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비하면은 통계가 집계된 184개국 중에서 1위로 땡겼고 1위였고 네. 세계 평균 발병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충격적인 그 통계는요. 그 사망률에 대한 조사인데 기존에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6.2%로 지금 체크되고 있는 반면에 2016년도에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6.5%로 그게 크로스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대장암으로 발병률도 많이 생기지만 사망률도 많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세계에서 1위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하면 좀 오랫동안 위암이 1위였거든요. 네. 근데 사망률에서 위암과 대장암이 역전됐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의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대장암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과거에 10년 이렇게 이전보다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숫자,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통계가 정확해진 거죠. 네. 두 번째는 국가적인 그 검진 사업, 그리고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그 건강에 그 관심을 가지면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빈도수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발견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자체가 서구화되고, 그리고 우리 인구가 워낙 고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 80, 80대, 요즘에 90대까지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 자체로 암 발생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 건강검진으로 진단이 잘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서구화된 식사나 노령화도 대장암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발생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2014년도 기준으로 약 29,678명, 27,000여 명 정도 발생이 돼서 전체 암 발생 환자가 20여만 명인데 그중에 12.4% 정도 차지하죠. 갑상선을 제외하고 나서면은 그 위암 다음으로 많은 수치고요. 인구 10만 명당 그 약 53명 정도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프 지금 왼쪽을 숫자는 좀잘 안 보면은 보이는데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추이를 네. 보시면은 남자분들은 빨간색 굵은 실선이 대장암인데요. 그 과거 10년에 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증가되고 있네요. 있고, 여자분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아주 높게 체크되는데 빨간 실선은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10대 암 발생에서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순서이고요. 여자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순서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녀 모든 성별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암이 발생했더라도 치료가 좀 쉽다면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장암의 사망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 앞서 우리 말씀드렸지만 대장암 네. 사망률이 위암을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암은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 시책 사업으로 많이 치료를 해서 떨어졌네요. 16점이 점점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장암은 빨간색으로 2016년도에 저렇게 크로스가 돼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대장암 환자가 1년에 27,000여 명 정도 생기는데 네. 사망하는 환자가 한 8,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치료율이 76.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많이 사망하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한국의 어떤 의료 수준이나 이런 거 수술적 치료 이런 걸로 통해서 치료가 일단 잘 되고 있다. 치료율도 되게 좋다는 거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요. 두 네. 번째는 앞서 그 그래프에도 보셨지만 남자분에서 압도적으로 그 암 네, 발생률이 왜 많이 그러나요? 높아요. 네. 그래서 남자의 발생이 높은 거는 아마도 뭐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 운동 부족, 음주, 흡연, 과체중, 뭐 식습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남자분들한테 워낙 암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군요.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질병이든 예방법이나 치료법은 늘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주나 흡연은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치료를 가장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대장암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장암 지표 중에 중요한 거는 5년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5년 수술한 생존율. 후에 이제 우리가 이분이 얼만큼 생존했나, 5년 이상을 생존하면 이제 의사들이 완치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 게 제일 좋은데, 93년에서 95년도에 5년 생존율이 54.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도에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6.3%예요. 거의 한 20% 정도 그 치료율이 좋아졌죠. 그래서 네. 결국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고, 치료 조기에 발견해서 좋은 치료를 하면 좋은 성적을 이렇게 낼 수 네. 있다. 그런 것과, 두 번째는 한국의 어떤 의료 수준이 상당히 이게 많이 높아졌고, 네. 이 수치 자체는 구미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수치에 있는 그 치료율보다 나았으나지 더 못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장암 치료 의료 수준이 높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좀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럼 대장암의 원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은 역시 음식은 입에서 먹어서 소장, 위, 소장을 거쳐서 소화가 되어서 네. 대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출해야 되는 나쁜 물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먹는 걸 어떤 걸 먹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배출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이 요소,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과거 대장암은 동물성 지방이나 그다음에 육류들을 많이 먹는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발생해서 부자병이라고 부자병, 했죠. 네. 부자들 선진국병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그 식습관 자체가 워낙 많이 육류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암 환자가 발생이 증가되게 됐죠.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의 지나친 육류 식사가 대장암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과거 병력 이런 다른 위험 요인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우리 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을 보시면 미국 건강협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장암의 아주 위험군으로서 나이가 고령인 경우 그리고 과거 용종이나 대장암, 대장용종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등으로 염증성 대장 질환이 있었던 환자, 그리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가족성 용종증이 있는 특이 질환에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대장암의 위험 요소로서 특이한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뭐 육류를 너무 과다 섭취하신 분이든지 육류를 또 가공 처리된 고기를 좋아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조리하는 방법이 너무 고온에서 이렇게 요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운동 결핍, 심각한 과체중, 흡연, 뭐 과도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남성들에게서 굉장히 이제 이게 그게 원인적으로 많이 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지나친 가공육 섭취나 흡연, 음주, 그리고 과체중도 피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검진을 자주 받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최승호 외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증상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대장암의 경우도 그런가요? 그렇죠. 대장암의 경우도 다른 장기의 암과 같이 초기에는 전혀 자각 증상이 없죠. 우리가 이제 수도관을 생각해 보시면은 수도관에 조그만 티끌이 있다고 해서 물이 흐르는데 크게 장애를 주지가 않죠. 그런데 시간이 걸려서 그 안에 혹이 있다든지 덩어리가 커진다 하면 물이 막히는 증상이 생기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그게 결국 관을 막아서 폐색 증상이 생기는 게 이제 대장 증상에 많이 환자들이 느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비, 설사 이런 게 배변 습관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항문 가까이에 있는 장기일수록 항문 출혈이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복부가 불편감을 느낀다든지 피로, 쇠약감, 또 설명이 안 되는 체중 감소. 암 환자들이 대부분 이런 체중 감소가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원하게 이제 배변이 되지 않는, 비워지지 않는 느낌.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체중 감소가 우리 의사들이 느낄 때는 아주 중요하게 느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증상. 그러니까 갑자기 체중이 줄고 몸이 피로하고 변비나 설사가 잦아지고 이렇게 배변 습관이 바뀌면 대장암의 의심 증상일 수 있으니까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 대장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각 대장마다 발생 빈도가 달라요. 그래서 상행결장인 경우에 대장암이 18% 정도 발생되고 S상결장인 경우에는 25%, 직장암이 43% 정도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S상결장까지 거리가 한 60cm, 70cm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한 70%의 대장암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항문 쪽에 가까울수록 만약에 병이 생긴다면 폐색 증상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항문에서 먼 쪽에 생기는 상행결장인 경우에는 이게 벽이 많이 지름이 두껍죠. 지름이 커서 많이 담을 수가 있고 소장에서 음식물이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X성이죠, X성. X성이라서 막히는 증상 이런 게 적고 그 대신 이제 혹이 생기면 크게 자라고 늦게 발견되고 그리고 그 대신 만져지는
종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하행 결장이나 직장인 경우에는 뭐 변비 습관이라든지 뭐 출혈이 된다든지 그렇게 증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측 대장암인 경우에는 설사나 뭐 소화불량, 복부 팽만, 복통 일반적인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덩어리가 만져지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좌측 대장암인 경우에는 배변 습관이 변화되고 변비, 설사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거나 혈변이나 장 폐색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직장 같은 경우는 변 보고 나서 바로 출혈이 된다든지 이제 배변 후에 출혈이 계속 네. 남아 있는다든지 배변 후에 변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으면은 직장암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치질이나 이 항문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이게 혹시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나요? 치질하고 암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혀 상관이 생각합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치질 증상이 이제 출혈이 되거나 네. 본인이 배변이 불편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오시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게 되면 우리가 그 환자들한테 충분히 문진을 하고 이제 검사를 시행하게 되죠. 간단한 이제 수지 검사, 직장 수지 검사를 해서 직장암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제 알려드리고 그 치질이나 치액 등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대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전화가 끊겼네요. 네, 다시 연결된 대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네. 앞서 배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비데를 사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비데보다는 좌욕을 권해드리거든요. 아, 좌욕은 좌욕. 따뜻한 치액이나 치질이 있는 환자, 출혈하는 환자에서 좌욕하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하는 게 제일 많이 이게 환자들한테 정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제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대장암의 진단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네,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환자분이 먼저 이렇게 저희 방에 내원하게 되면 환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진단적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환자는 대장암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뭐 앞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한 다음에 환자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누워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환자분을 눕혀서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촉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항문에서 8cm에서 10cm, 깊이는 12cm 가량이 되는 직장 길이를 의사가 직접 이렇게 촉지를 해보면서 네. 이제 그 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직장암 검사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검사입니다. 중요한 검사. 환자는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하는 검사가 S상 결장경으로 직접 S상 결장까지 보는 짧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게 뭐 대장 검사가 너무 힘들거나 연세가 많아서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S상 결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네. 대장 내시경 검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대장암 진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검사 네.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직장이나 대장에 발생되는 용종, 폴립이라고 하는 용종과 암, 그리고 출혈, 만성 대장 질환들이 있습니다. 출혈이나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나 기타 장 질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조직 검사도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검사고요. 네. 그 CG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휘어지는 그 내시경관을 1m 30에서 50cm 정도까지 우리 대장 길이잖아요. 그거를 확인해서 우측 대장 끝까지 저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정상 대장인 경우와 저게 오른쪽 하쪽에 보면 대장암인 경우 저렇게 혹이 저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혹이 보인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죠. 그 조직 검사로 확인이 되면 대장암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과 진단으로 확진하는 과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대장이 안 좋아서 예. 네. 아니 일이 맨날 변비가 일이 막 있고. 아, 변비가 많이 심하세요. 예, 있고 또 그러고 좀 뭐 음식을 좀 이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이 막 저 허역이 또 무슨 지렁기 같은 게 또 푹푹 들고 빠지면은 네. 그막 너무 또 막 자꾸 똥이 안 나오면서 누구짓고 예. 누구지 하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내 나이로는 71예.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예. 병원에 오시고 불편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변비 증상입니다. 예. 지금 그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 증상이 변비 증상이 아주 심한 변비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약을 드셔본 적은 있나요? 아, 예, 뭐 소화제 같은 거 좀 그런 걸 내가 먹어, 예. 먹는데. 소화제 말고 변비 치료가 할머니 같은 예. 경우는 아주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변비로 예. 이제 딸이 사줘서 먹으면은 좀 하루나 이틀을 되면 나오고, 그러면 막 이틀, 4일 만에 나오고. 그래서 약을 드시기를 그래. 장복하시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 이제 변비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변비를 해소해 주는 게 예. 여러 가지로 생활에도 좋고요. 그리고 아. 이제 예, 나쁜 그 약을 병이 계속 먹어야 있는지 되겠네, 예. 나쁜 아. 병이 있는지 그리고 한 번쯤은 연세가 칠순이시라니까요. 대장 예, 예. 내시경 검사 이런 거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올해 예. 하려고 네. 내가 저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장만 하고, 저 배너를 갖고 와서 해보고, 대장 검사로 하라 쿠면 하시오, 그러더라고, 예. 아, 그래 안 하셔도 본인이 불편하거나 정상적으로 변비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하면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꼭 그것만 말고. 나는 2번 해봤어, 예. 2번 해봤는데, 예. 이 백이, 그런 게 한 2년 만에 하고, 3년 만에 하고, 한 네. 2번 해봤거든요, 대장 네. 검사를, 예. 네. 해봤는데, 뭐, 백이 너무 얇아서 그렇다고, 막 약을 먹으라고 또 약을 뒤주고, 그래 한데도, 먹어도 안 되고, 이리 막, 네. 한 편해요. 이 먹고 나면, 한쪽에가 이리 배가 아파요. 많습니다. 그게 그 변비가 있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장을 비우는 과정도 힘들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자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해도 장을 충분히 잘 비워야지 검사가 잘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한 번쯤은 이렇게 뭐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도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약을 못 먹고. 예, 힘드실 거예요. 네.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역부를 하고 막 그때 물도 많이 먹으러 그런지. 예, 그렇죠. 힘듭니다. 네.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검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최승호 외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담 전화 받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 시중에 상품으로 식이섬유 음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이거 도움이 되나요? 그 식이섬유 같은 게 종류가 그 섬유소 자체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섬유 자체가 이제 장을 운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변을 편하게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인 건지 상품은 잘 모르겠고 네. 여튼 그게 식이섬유소 같은 거는 우리가 치료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함유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예. 있고 예. 안 될 수도 있고. 제품화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있는데요. 관장을 하잖아요. 예, 변비 관장, 있을 때. 변비 심한 사람들. 관장을 자주 하면 혹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지 관장을 않을까? 자주 해서 대장암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이제 변이 오래 만약에 이게 그 장에 컨택을 하고 있어서 접촉을 하고 있어서 나쁜 성분이 자꾸 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 분들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 먹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아요. 변비약 먹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변비약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나쁜 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변비약을 먹어서라도 변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대장 전체를 검사할 수 있고 또 용종이 발견됐을 때
바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용한 검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대장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검진 시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암 학회라든지 우리 이제 의사 학회에서 그 50세 이상 환자에서 5년 주기로 이제 대장을 검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암인 경우 과거 한 10년 사이에 위암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위암은 40세부터 2년마다 검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검진을 해서 위암은 성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대장암도 5년에 한 번 하는 검사인데 만약에 이분이 과거에 조금씩이라도 뭐 대장에 용종이 있었다든지 과거 자기 그 가족 중에 뭐 대장 질환이 있어서 위험도를 가지고 있으신 분 같으면 더 짧게 3년 단위로 아니면 정상이 있는 환자들은 더 짧게 이렇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네. 그 젊은 환자라고 그래서 뭐 30대, 40대라고 해서 병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30대, 40대 대장암도 20,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서 상담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네, 검진을 하셔야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대장암이 진단되면 CT 검사 같은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으로 이제 진단된 환자가 제 외래 오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검사는 CT를 하게 되는데요. 단청 촬영을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권유하는 학회에서 권유하는 그 검사로 그래서 폐 전이 이게 폐로 전이되는 걸 확진하기 위해서 가슴 흉부 CT를 찍고요. 그다음에 복부의 간이나 다른 부위의 장기에 전이가 돼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C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흉부 복부 CT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 검사 등을 더 추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또 노인분들이 이제 너무 고령이시거나 대장 내시경을 두 번 하기 힘드신 분들이거나 지병이 있어서 너무 약을 먹기가 불편하거나 CT 찍기 곤란하다 이러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나오는 CT 검사 방법 중에서 PET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ET CT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통은 그거는 수술 후에 암의 이제 재발이나 이제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찍는 건데 술전에도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검사용으로 PET CT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폐나 뭐 다른 부위에 혹시 전이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런 경우가 많나요? 처음 발견돼서 그렇게 확인되는 환자가 10% 2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꽤 그래서 되네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사기암, 그러니까 이제 재발성 암이거나 아니면 아예 전이가 가 있는 전이성 암인 경우에도 이제 단독으로 가 있는 만약 뭐 간에 단독으로 가 있다, 한 군데만 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절제가 가능하죠.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장암의 기본 치료 원칙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은 용종에서부터 병이 시작해서 큰 암으로 이렇게 발전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술적 치료를 더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용종에만 국한된 아주 일기암, 작은 암인 경우거나 그리고 충분히 절제가 가능한 점막층에만 있는 이제 아주 작은 암인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런 병변이 대장이나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등을 더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대장암 발견이 초기에 발견되면 검진을 하면서 내시경으로 용종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는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장암의 용종 절제 수술입니다.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대장 점막에서 혹처럼 이렇게 볼록 솟아와 있어요. 이게 용종입니다. 용종 밑에다가 이게 수액 같은 걸 쏘아서 약간 이렇게 리프팅에 들어 올려서 그리고 목을 걸어서 용종의 목을 걸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 저게 용종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용종의 끝에 머리 부분에 암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저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술이 치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100% 안심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대장암의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고난도 시술입니다. 그래서 병변이 점막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 밑에 수액을 쏘아서
그 점막층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올려서 그쪽의 내시경 기술을 통해서 저쪽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 점막을 벗겨내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위에만 점막층에만 국한된 암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용종절제술이나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이런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때 발견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불행 중 네. 다행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대장 내시경 시술은 수술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배에 있던 상처를 어느 정도를 감소하고 이제 병을 잘라내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부담스러워하죠.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전신 마취의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부를 거치지 않고 내시경 통해서 한다니까 굉장히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1mm 이하의 어떤 작은 병변이고 용종에 국한된 병변이라면 그걸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치료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대장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1mm, 뭐 1.5mm 정도 되는 얇은 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 중에 출혈이 된다든지 천공이 된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팀들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 치료를 해서 수술적으로 그쪽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종절 수술이 잘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그 용종을 드러낸 점막층에서 조직 검사상으로 만약에 그 밑에 임파선이라든지 그 밑부위에 깊이가 깊다든지 하는 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10%에 20% 정도는 진행성 암, 그러니까 주변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가는 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시술을 하고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대장절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대장암 수술을 네, 지난 7월 12일 날 수술을 했고요. 네. 그 장루 보건 수술을 지난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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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는데 지금 그 대변을 보면 네, 한번 이제 안 갈 때는 잘 모르는데 네. 한번 가기 시작하면 한 7번에서 15번 정도를 아, 예. 가면 항문이 되게 많이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보건 수술을 하고 나서 음. 뭐 교수님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한 3개월까지 그런 증상이 있다는데 네. 이렇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 예.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대장암 수술을 어떻게 무슨 수술을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대장암이 있으셨죠? 직장 쪽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직장 부위나 대장 부위라 하더라도 그 수술이라는 거는 그 장기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장기를 타고 있는 혈류를 포함해서 임파선까지 이렇게 같이 절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장의 길이도 보통 한 10cm에서 20cm 이상 그 직장 부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생리학적으로 직장 부위라는 것이 변이 차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센서가 와서 변을 보러 가게끔 하는 네. 아주 이게 뭐 신의 그 요물처럼 아주 그게 네.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곳인데 그쪽 부위에 이제 변이 차는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장이 거기를 차지하니까 이제 대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수술을 보건 수술을 해서 그렇다기보다 첫 번째 이제 장을 잘라냈기 때문에 대변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용적 자체가 줄어서 대변 횟수가 당분간은 많아집니다. 그게 뭐 길게 적응이 되는 시기는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도 환자들이 불편함을 조금 호소하실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환자분, 시청자분이 네. 아니시고 네.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게 천천히 이제 식습관하고 또 약을 조금 도움을 받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네, 저기 그 수술하고 나서 네. 지금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있거든요. 아,
소변을 이제, 지금 예, 이제 예. 처음에 병원에서 하는 식으로 이제 소변 주머니를 차고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방광 쪽으로 이제 부분 마찰을 하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요루를 만드셨군요. 예예.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게 남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분하고는 조금 달라서 해부학적 구조적으로 그쪽 부위가 이제 굉장히 좁아요. 직장 부위를 절제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부위를 우리가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 부위가 방광이나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 쪽하고 많이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 수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이는 신경이라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암 제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좀 안 좋아지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보시는 게 불편하거나 수술 후에 소변하시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환자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이제 약을 드신다든지 하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쪽 수술하신 병원에 이제 담당 의사하고 잘 상담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소변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고 그렇죠. 그건 예. 굉장히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힘들어지는 환자들도 있거나 하거든요. 가끔씩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센스 느낌 정도는 있고 자가로 소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다행이라고 이제 제가 보여지죠. 예. 뭐 적게는 한 6개월, 길게는 뭐 1년 이상도 간다고. 이상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가 불편하시죠? 제가 네. 한 달쯤 됐는데요. 예. 대변을 보고 나면요. 예. 빗을 닦으면 피가 나와요. 네. 부지에 피가 묻히 나와요. 네. 그 궁금해 전화 주셨죠? 예. 연세가 어째 되시죠? 45년생입니다. 45. 72살. 72세요. 그 대부분 이제 저희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항문 출혈로 대부분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본인은 이제 변비인지를 못 느끼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특히 이제 술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고 음주 좋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점막이 항문 쪽이 치질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치질이거나 이렇게 수술 이제 뭐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같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한 1, 2주 약을 드리고 우리가 변비나 이런 게 정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다가요. 그래서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막 대장 내시경 같은 걸 안 해보셨다. 그러시면은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대장 내시경 검사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몇 년 전에 받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받아보셨죠.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걱정 없이 지내시려면 대장 내시경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적절한 검사 받아보시기를.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불편한 게 아니고요. 네. 배에서 가스가 자꾸 차고 네. 오른쪽 와 쪽으로. 배꼽 옆에 오른쪽으로. 네. 어떤 때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 길기는 궁금하시죠? 안 가고요. 네. 잠시 동안 그러고. 며칠에 한 번 대변 보러 가세요, 어르신은. 대변은 하루 한 번. 시원하게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한번 그래 보는데. 네. 원래 치질은 있었거든요. 근데 연세가 어째 되시죠? 연세가 많습니다. 네, 많으시죠? 80. 예,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본인이 이제 변비 습관이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측 대장 오른쪽 하복부 쪽이 아프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스가 차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변을 시원하게 본다든지 변비 증상이 오래 가면
영 못 견디겠는데. 그렇죠. 잠시 아프시죠. 동안 그러고 또 누지를 보면 아픈 데는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이제 약을 안 드시려고 변비약 같은 걸 드리면 약을 안 드셔요. 이런 분들이 안 드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내실란다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또 한 번씩 아프면 이제 약을 드시거나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증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보다는 약을 좀 드셔가지고 변비 증상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할머니. 네. 예, 약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도 영 걱정이 되시거나 하시면 검사도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받아보면 싶은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르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 그 항문 출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변을 보고도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자가 진단은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할 수 있으면 병원에 와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의사들이 저도 싫지만은 항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확진을 해본다고 그게 그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진단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병원을 확인하는 거라 출혈이 되는 증상, 출혈만 있다고 만약에 환자들이 한다면 대부분 90%, 95% 이상이 치질이죠. 치액이죠. 변비나 치질. 치질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중에 있는 아주 소수의 환자분들이 이제 암으로 진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최승호 외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내시경 검사를 계속 알아봤는데 네. 이제 내시경 검사로 쉽게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장암의 침범이 깊거나 할 때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대장암의 치료 원칙은 수술적인 치료 원칙은 병이 있을 때 병의 암 세포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 발생 부위 주변으로 있는 혈관과 그 주변 부의 임파제를 포함한 일괄절제 한꺼번에 이렇게 앵블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절제를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냈을 때 조직 검사 결과에서 임파선이 최소한 12개 이상 이렇게 검진이 되어야 되고 네. 근처에 만약에 대장암이 있는데 소장이 들어붙어서 병이 침범이 됐다. 이러면은 대장 절제와 소장 절제를 같이 해서 같이 합병 절제를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뭐 직장암이거나 하행 대장, 우리 말씀드린 좌측 쪽에 있는 대장암인 경우에는 장이 막혀서 갑자기 환자분이 대변을 못 보는 증상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환자를 네. 수술했는데요. 그렇게 장이 꽉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응급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응급으로 이제 장루를 이렇게 뽑아서 변을 복부 바깥쪽으로 충분히 뽑아서 배변을 제거한 다음에 네. 한 2, 3주 길게는 뭐 한두 달 정도 있다 다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는 스텐트라고 해서 그런 그 스텐트 삽입을 통해서 또 좀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방법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그 대장 항문 쪽이 꽉 막혔는데 그 기능적으로 이게 와이어처럼 이렇게 벌려주는 붙여서 안에 네. 이게 길을 이렇게 트여주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암 수술이라고 하면요, 무서운 수술, 큰 수술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수술 방법들이 좀 좋아져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이제 수술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수술 성적이 좋아지면서 수술적인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4가지 원칙을 충분히 지키면서도 환자들의 걱정과 수술로 인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발전됨에 따라서 기구와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적이라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가급적 상처를 적게 그리고 만약에 복강경으로 우리가 투관침이라는 걸 꽂는데 뭐 3개 꼽는다든지 하는 걸 2개 꼽는다든지 2개 꼽는 걸 1개 꼽는다 이렇게 이제 상처의 그 크기를 사이즈나 이제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경향이 이제 미용적으로 네. 바깥쪽에서 표시가 안 나게 미용적으로 중요하죠. 예. 네. 예쁘게 흉터가 적게 수술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환자 맞춤형 수술이라 해서 만약에 뭐 똑같이 대장암인데 40대의 우대장
암이 생겼거나 70대 우대장암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절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70대 환자분이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너무 심각해서 수술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그 치료의 범위를 좀 줄여서 수술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환자 맞춤형,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수술적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과 흉터는 적게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병기, 네. 위치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맞춤형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최근 10년간 뭐 의료계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같은 네. 외과 의사의 경우에도 과거에 거의 뭐 100% 배를 개복을 해서 그렇죠. 10cm에서 15cm 이상, 네. 길게는 뭐 대장암 수술할 때는 20cm 이상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수술이 10년 전에 거의 100% 그런 수술을 100%. 했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수술하게 됐어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게 된 그렇네요. 거죠. 다음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강경 대장 수술인 경우에 저렇게 배에다가 구멍을 한 2개, 3개 이렇게 꽂아서 투관침을 꽂아서 배를 공기를 이렇게 충분히 불립니다. 불리면은 공기가 생긴 공간 안에 카메라 같은 걸 넣어서 확대, 그러니까 병변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서 기구나 장비를 위해서 수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통증은 적고 흉터는 적고 빨리 회복되고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니까 입원 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환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네. 그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거의 흉터가 없게 하는 수술도 복강경 수술인데 타일공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단일공 복강경 단일경, 수술이라고. 네. 이건 어떤 다음 수술인가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네.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네. 단일공 복강경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구멍을 한 4개, 5개 꽂던 거를 이제 병변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배꼽으로 한 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공이군요. 예, 단일공입니다. 그래서 네. 3cm 내지 5cm 정도의 병변 크기의 구멍을 내어서 저런 기구를 삽입해서 구멍 하나로 이렇게 수술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대장 수술이라든지 우반대장 수술이라든지 하는 부위에 충분히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 기타 질환들 뭐 충수염이라든지 담낭염이라든지 배 안에서 일어날 수 소장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단일관 복강경 수술로 수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뿐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수술에서 이 복강경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앞서서 선생님께서도 획기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회복은 빠르고 그리고 위험성은 줄이면서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네. 앞으로는 점점 더 또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네. 더 좋은 장비 그리고 더 좋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뭐 카메라 기술이 더 좋아진다든지 우리가 넣는 기구의 장비가 좋아진다든지 하면 더 좋은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라는 것도 일종의 아주 발달되고 고가의 복강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이 그 AI가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결국은 사람이 수술을 하는 건데 아주 단편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아주 고가의 복강경 수술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로봇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곧 뭐 상용화를 앞둔 매년 수년 안에 상용화를 앞둔 한국형 의료 로봇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나오면 더 발전된 방법으로 수술할 수 네. 있는 길이 트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은 정말 로봇이 수술하는 아니, 네, 그런지 알았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로봇을 일반인들이 이용해서. 가장 착각하고 네.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하면은 로봇이 수술하나요? 제가 물어보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결국은 그것도 의사가 네. 그 전문의가 하는 겁니다. 수술은. 그렇군요. 근데 암이라는 병이요, 암세포를 떼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죠. 수술이 잘 됐다고 했을 때 예후나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5년 생존율, 네. 수술 후에 5년 생존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병기는 수술 후에 나타난 병기는 결국은 이제 조직을 다 드러낸 다음에 그걸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게 임파선이 어느 정도가 있고 처음에 이제 층이 있었잖아요. 그 점막에서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진행이 많이 돼 있을수록 이제 T1부터 T4까지 깊이가 다 네.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T 스테이징이 전해지면은 그다음에 그 임파선으로 또 스테이징이 전해져서 그걸 통해 T1, T4 이런 거는 깊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1기, 2기 그렇지 그런 거하고 이런 관계가 거죠. 있는 건데 그거를 묶어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암인 경우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1기암이다. 1기암인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점막술만으로도 하고 수술로도 하고 1기암으로 진단받았다 하면은 그분 경우는 거의 95% 이상 5년 생존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로, 그 시술로 대부분 치료가 완료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임상적으로, 수술적으로 2기나 3기 암인 경우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최종 생존율이 약 6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6개월간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더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4기암이다 그러면은 4기암인 경우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겠죠. 결국은 뭐 한 최종적으로 한 10%에서 5%에서 10% 정도 연명하시게 되는데 4기암으로 이제 발견된 분들도 현대에서는 뭐 항암 치료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 또 그 복합적으로 덧붙여서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훨씬 성적들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이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여기에 따라서 예후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데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는 보조적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포는 다 제거를 했지만 혈류를 타고 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제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기 이상 암에서 6개월 이상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이성 암인 경우에는 효과가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면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인 경우에는 직장암인 경우에요. 직장암인 경우에는 직장암인 경우에 2기 이상인 암이다 하면은 항암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뼈나 골 그 위에 이제 뭐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 암에서 뭐 뼈나 이런 여러 군데 갔을 때 통증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그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 등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 후에도 꾸준히 검사하고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관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5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안에는 환자분들이 우리가 완치라고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3개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CT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을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행하면서 뭐 문제가 있을 때 재발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최승호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방을 하는 게 아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에서 대장암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활건강법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운동하시고 금연, 금주 또 절제된 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료율이 결국은 76.3% 이상 된다고 제가 했어요. 발병률도 많지만 치료도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결국은 적극적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저 같은 뭐 대장암 전문가들이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고 기구나 장비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시면은 와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상담 그리고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붉은색 고기나 가공육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요.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또 50세 이상이라면 대장 검사 꼭 받아보시고요.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